네, 강프로입니다.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 자, 11일 목요일 기준에서 카카오는 6만 원을 계속해서 지키고 끝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죠. 왜 카카오를 이야기를 하는데 코스피도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강조를 드렸지만 카카오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 좋아야 된다. 그렇죠. 시장이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된다. 그럼 카카오가 아무리 좋은 호재를 달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승의 최소한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카카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정부 정책의 방향이 이쪽 방향, 그렇죠? 시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 거냐? 코스피 기준에서 본다면요.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3,344포인트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언제냐? 21년도에 발생했었던 고점이에요. 자, 21년도 이후부터 1년, 2년, 3년, 4년 차에 돌파를 시킨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고가를 형성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가 구간을 돌파하고 있었을 때고 이때 당시에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가 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뭐예요? 코로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붐을 타고 굉장히 큰 시세를 내고 있었던 그런 구간인데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그 내용을 알고 지나가자 이 부분입니다. 그게 뭐예요? 저금리 구간입니다. 즉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었을 때죠. 물론 언택트라는 큰 호재가 있지만 지금하고의 상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카카오는 과거에는 언택트, 그리고 언택트에는 당연히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업인 점, 그리고 로컬 기업 중에서는 가장 매력도가 높은 기업인 점, 이런 부분들을 들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어떤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죠? AI입니다. AI는 뭐가 필요하죠? GPU가 필요하죠. 근데 GPU를 한국에서 만들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네이버하고 사실상 카카오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국가대표 AI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거기서 의외로 카카오가 떨어졌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잡고 가야 될 건 카카오가 AI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모멘텀,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상승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국가대표 AI 선정에 탈락됐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보다 그 선정이 나왔었던 건 8월 초입니다. 근데 그 8월 초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반등했죠. 근데 그전엔 뭐예요? 신고가를 만들었죠. 자, 그러면 국가대표 AI 기업 5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게 어디냐? 네이버,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LG 이렇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네이버 카카오라고 부르죠. 네이버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그렇죠? 오히려 카카오가 더 강하죠. 국가대표 AI에 떨어졌는데 카카오가 더 강합니다.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냥 간다는 겁니다. 추세가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변동폭이 추세가 형성됐을 때 계속 올라가고 계속 떨어지는 구간이 발생을 하죠. 다른 종목보다 이런 추세 형성 기간이 더 깁니다. 그럼 그 추세가 과거 추세를 보면 어때요? 이때 코로나 이후에 떨어졌었을 때를 보면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뭐가 발생했죠? 계속된 분사가 있었죠. 근데 지금에 와서 분사를 한다? 상법 개정까지 통과가 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절대 불가능하죠. 더 이상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내용 잘 보세요. 주가는 성장을 담보로 해서 상승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장이라는 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도 좋아지는 겁니다. 국가대표 AI에 선정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까요? 아니요.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 AI에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은 한국에서 기존에 있었던 대기업 집단들 빼고, 그렇죠? 삼성, LG 이런 데 빼고 어디입니까? 카카오, 네이버예요. 삼성, LG 이쪽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업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카카오, 네이버는 어떤 부분이에요? 기존의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구글이나 이런 쪽이죠. 그렇죠? 한국에서 유일하게 두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작게 선정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죠. 이스트소프트나 이런 쪽.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사실상 네이버 카카오에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쪽은 빼고 우리가 딱 가격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AI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의 자금 여력이 되는 기업. 왜 최소한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네이버 카카오는 엄청난 자금 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GPU를 수급해야 되는 그 문제로 들어가면 사실상 한국에서 네이버 카카오 말고는 AI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즉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빅테크에 비교하면 아주 떨어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이에요. 자, 그러면 국가대표 AI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는 점. 그러면 중요한 건 어디예요? 6월 24일 날 발생했었던 신고가 구간.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쵸?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적절하게 섞어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의 폭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무조건 가격적인 움직임 먼저 보자.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카카오가 강세를 보였었던 구간에서 한 가지 성장성이 부각되어 있었던 것. 그게 뭘까요? 저금리죠. 그 저금리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야 되나요? 미국에서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 초입 구간에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가장 높았었던 5.5%, 그렇죠? 5.5% 금리가 24년도까지 유지가 됐다면 지금은 4.5%입니다. 고가 대비해서 1%가 떨어졌죠. 근데 아직까지도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높은 수준에 있던 금리를 인하하는 첫 번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9월 달입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저금리의 시작이 열린다. 그리고 이걸 누가 원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중간선거 전까지는 시장을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유동성 장세, 연말부터 진행이 되는 금리 인하 플러스 OBBBA 법안, 트럼프 대통령 방식의 유동성 장세가 열리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카카오가 가격대를 여기서 지키지 못하고 떨어졌잖아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가격대를 지키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주식시장은 이 모든 내용들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카카오가 최근에 저가부터 본다면 어때요? 3만 원대보다 7만 원대까지 한 100% 이상 상승이 나왔죠. 근데 가격대를 지킵니다. 그럼 2배만큼 기업 가치가 좋아졌느냐?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23년, 24년 성장을 했나요? 25년 예상치 6,400억으로 잡혀 있는데 성장을 하기는 한 것으로 예상치가 잡혀는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보면 역성장을 해왔잖아요. 22년, 23년, 24년 이렇게 연간 단위, 5년 단위로 볼까요? 4천억, 5,800억, 5,600억, 4천억, 4천억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무슨 얘기냐? 5년 동안 성장이 없었다. 근데 지금은 성장의 초입 구간으로 있다. 여기에 붙은 건 뭐예요? AI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 있는 거지 단순히 뭐 국가대표 AI에 떨어졌다 그래서 뭐 카카오가 가지고 있었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졌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서클의 주가를 두고요. 서클 주가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지금 미증시 장중인데 12일 12시가 넘어갔습니다. 서클은 지금 13% 상승 구간에 있고요. 일봉으로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죠? 상장된 초입 구간에서의 움직임이에요. 여기서 그냥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서클이 올라야 카카오가 오른다? 그래.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게 움직임을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 7월 달에 떨어질 때나 이럴 때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서클의 주가하고 카카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 물론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클이 올라간다고 카카오가 뭐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 서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지니어스 법안으로 인해서, 즉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된다? 대세가 됩니다. 대세가. 왜? 미국 채권의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더 깊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끊고요. 서클이 반등 나오는데 카카오 주가에 나쁠 것은 없지만 서클이 빠진다고 스테이블 코인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즉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된다. 단지 지금 너무 오랫동안 조정을 받아오는 데 있어서 약간의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것뿐이다. 그리고 장기간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첫 번째 돌파해야 되는 시점인 신고가 구간을 만들었다는 점, 이것만 보더라도 카카오는 지금 매도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언제 사야 되느냐? 반등하는 시점인데 그 반등하는 시점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반등 플러스 뭐 종목에 대한 반등 플러스 뭐 신고가 종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고가 종목들을 딱 추려서 주도주로 딱 빼서 봤을 때 이 구간 내에서 순환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 봐야 되는 딱 한 가지 내용은 이격이 발생하면 조정은 100%의 확률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만 포기하면 돼요. 최저가에 사서 최고가에 팔라는 생각만 하지 말자. 이것만 빼고 보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의 폭을 키울 수 있느냐? 제가 그냥 심플하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전이 상당히 강했죠. 두산 에너빌리티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로 제가 계속 매수 그리고 매도 구간을 이어온 결과 어때요? 117%. 8월달 내려보면 151%, 7월 28일 날 그리고 188%, 7월 1일 날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반등 확인하는 구간별로 지금까지도 매수 구간을 잡고 있죠. 왜 이렇게 할까요?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확인해야지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확인을 했는데 시세가 안 나오면 손절을 할 수 있으니까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근데 내가 주가가 계속 빠져갖고 샀어. 싸 보이니까. 근데 더 빠져. 더 싸졌네? 팔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카카오에 적용시켰을 때 카카오가 쭉 빠집니다. 1년 동안 빠졌어요. 22년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가 가격 얼마예요? 5만 원이 채 안 하죠. 17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주가가. 그럼 여기서 보세요. 1년, 2년, 3년 이후에 5만 원을 돌파해서 6, 7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수해야 되나요? 그렇죠? 내려가고 있을 때는 고가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카카오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건 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부터 매매를 하는 게 주도주, 신고가 매매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하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9월 10일부터 계속 매수 구간을 잡아라, 매수해라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 드렸고요. 내려보시면 9월 11일 날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4% 정도 상승하는 구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 최근에 조선주 좋은데 다 올라서 산 거냐?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은 맞지만 보세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때요? 확인하고 매수해서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내죠. 버티니까 또 사는 겁니다. 지금 카카오 뭐라 그랬어요? 버티니까 사라 그랬죠. 그랬을 때 수익 얼마? 33%.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100%가 넘었지만 그쵸? 신고가 다른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더라도 두 자릿수 30%대 수익 구간은 나온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여기 그쵸? 실시간 타점으로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계속된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무조건 뭐예요?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세요. 주도 섹터는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방산 이 안에서만 한다. 그렇죠? 소통방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카카오 포함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사죠. 하나오션이 올라가요? 그럼 관련돼 있는 종목 하라 그랬죠. 그쵸? 조선주가 올라갈 때 다른 조선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오션으로 수익 구간 33% 언제? 8월 11일. 그리고 쭉 내려서 보면 57% 언제? 2월 5일 25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올해예요. 근데 보세요. 현대마린 엔진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한 번 더 하죠. 몇 프로? 13%. 초과 수익을 이렇게 얻는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버텨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삼성전자가 안 빠진다는 건 시장이 안 빠진다는 거니까. 그랬을 때 하이닉스를 삽니다. 하이닉스 몇 프로 수익? 매수, 매도. 그쵸? 3월달 매수, 7월달 매도 34%. 하이닉스로 카카오는 50% 이상 터질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오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 이상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카카오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매수했을 때 수익 전환을 시켜야 돼요. 단타를 치라는 소리가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 즉 돌파 구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 돌파 구간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플러스 검색기까지 포함해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돈 안 받아요. 구독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카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그냥 쉬지 않고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쉬었다가 또 신고가 갑니다. 모든 종목군들이 다 그래요. 그렇죠? 자, 내용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제가 여기 내려보면 7월 28일 날 30%대 수익 구간 만들어냈는데 이것조차도 어때요? 조정 이후가 된다. 그쵸? 확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카카오도 이런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고 거의 조정 구간이 끝나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빠르면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매수 구간 잡을 수 있고 그 실시간 타점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돈은 안 받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돼요. 무엇보다도 카카오와 함께 어떤 종목군, 즉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